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세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에는 지방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진행에 앞서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정경선 전라남도 의회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역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시키다 히로아키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션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루신 주 제주 중국 총영사관 총영사님입니다. 이치카와 가즈히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님입니다. 김영수 단국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신원득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이사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입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의회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 세션을 위해서 귀한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님, 시키다 히로아키 가나가와 현의회 의원님, 전 의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님, 패널로 참여해 주실 왕루신 주 제주 중국 총영사님, 이치카와 가즈히로 가나가와현 의회 의원님, 김형수 단국대 교수님, 신원득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이사님,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 내빈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의회 세션의 주제는 지방의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입니다. 지구촌이 세계화에 접어들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원들이 교류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의회에서의 국제교류가 외교적 활동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외교의 주체가 점차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공공외교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외교 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지방의회 외교 활동이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외교의 방향성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지방의회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차별성과 강점이 발굴되어 국제협력이 모범 사례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외교 모델을 넘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혜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분들께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학 의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의장님 잠시 단상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
의장님과 세션 참여 연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연사님들께서도 양쪽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연사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의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을 주제로 좌장님께서 주재하시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오승은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제주대학교 오승훈 교수입니다. 오늘 촉촉히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지방의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교정책 분야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정부 및 지방정부에 비해서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활동의 양적 성장과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의회만이 갖고 있는 공공외교 차별성 및 강점을 발굴하고 국제사회의 지방의회의 국제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지방의회가 나아갈 공공외교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전경성 부의장님으로부터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경성 부의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전경선입니다. 제가 오늘 제주 포럼에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늘 까딱 했으면은 다시 회항해서 돌아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시간 맞춰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주를 찾은 일본 가나가와 현 의회 시키다 히로아키 의원님과 이치카와 가즈히로 의원님, 그리고 좌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오승훈 교수님, 그리고 동참해 주신 각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제주 포럼 의회 세션 개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사상 초유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6억 9천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69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가 빼앗아간 건 소중한 인명뿐만이 아닙니다. 갈등과 그런 불신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계층 간의 격차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경제전명 또한 암울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은 악화일로 걷고 있고요.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라든가 고물가 장기화, 그리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국가부채 문제까지 각각의 그런 불안 요소는 부정적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상생을 기치로 국제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생존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간의 협력은 외교 지평을 넓혀서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를 생성하고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위기, 활동인구 감소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맞춰서 정부와 차별화된 그런 실효성 높은 외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은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경제, 환경,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의 삶과 밀착된 생활 외교를 추진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상생의 묘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외교 활동이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그런 새로운 축으로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올해 의회 세션의 주제가 지방의회 공공외교 모델 구축이라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의회는 급변하는 그런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의원 외교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단발성 국제 교류 행사를 이연구하는 그런 의원 연맹 형태로 개선해서 내실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 베트남까지 국가별로 도의원을 그룹핑해서 의원 친선 협의를 운영을 하면서 공공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그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인 우리 전남도의 생산물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자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방문은 해당국 의회의 초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유통이라든가 프로모션 담당자와 만남을 갖기도 하고 수출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의안 발굴과 정책 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신남방 핵심 국가인 베트남 빈푹성 의회와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관광, 문화, 농림, 수산, 청소년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의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전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그런 글로벌 전략 동맹을 이어가면서 공공 외교의 성장력 창출에 더 매진할 계획입니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의회 간 협력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 친선 협의회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의 틀을 만들어서 교류의 수준 또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노력이 글로벌 네트워크 불균형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 구조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 의회 세션이 지방 의회의 외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그런 기점에 자 단초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반복된 도전과 시도, 그 치열한 과정 끝에 결국 정책이 진일보하고 기회의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변화의 시작점을 만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런 변곡점으로 발아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의회 포럼 의회 세션이 지방의회 글로벌 전략을 공유하는 그런 소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일조하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님께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사례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전경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나가현의회 시키다 히로아키 의원님으로부터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키다 히로아키 의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神奈川県議会議員の敷田博明でございます。この4月まで神奈川県議会の議長を務め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本日はキム議長をはじめ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た皆様方に改めて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この度第18回目を迎えられましたこのチェジュフォーラムの開催、心からお祝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私も久しぶりにこの美しい海に囲まれたここ平和の島チェジュをこうして再び訪れ、このようにお話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今回のフォーラムのテーマは
地方議会のグローバルネットワーク構築のための公共モデルの構築、公共外交モデルの構築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こで私からは、この与えられたテーマに沿って、神奈川県議会の公共外交の方向性等についてご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神奈川県議会では、1991年に大韓民国との友好交流を目的として、神奈川県議会日韓親善議員連盟が設立されました。そして、この議員連盟の活動を通じて、1994年に韓国キョンギ道議会韓日親善議員連盟との間で友好交流に向けての合意書に調印をいたしました。以来、キョンギ道議会とはその後29年にわたって交流を続けてまいりました。これまでお互いの議会の相互訪問を実施してきたほか、韓国各地の視察をはじめ、サッカーの親善試合を行うなど、関係を深めてきました。最近では、今年の1月に、キョンギ道議会の議長をはじめとする議員の皆様方が、神奈川県議会をご訪問いただきました。当時、私は議長として皆様をお迎えをし、神奈川県議会で意見交換を行った後、当県議会日韓親善議員連盟の議員も加わり、昼食を共にするなど、短い時間ながら貴重な交流の機会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この度お招きいただきました、チェジュ特別自治道議会とは、2015年に当時のグ・ソンチ議長を代表とした訪問団が神奈川県議会にお越しいただいたことをきっかけとして、交流が始まりました。私もチェジュ特別自治道議会からのお誘いを受け、2017年に第12回チェジュフォーラムに参加をし、とても有意義な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たことを、昨日のことのように思い出しています。昨年11月9日には、チェジュ特別自治道議会のキム・ギョンハク議長をはじめとする訪問団の方々が神奈川県議会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当時、私は議長として、県議会日韓親善議員連盟の議員とともに、皆様のご来訪をお迎えをし、昼食を共にし、お互いの国の話に花を咲かせ、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で途絶えていたこうした交流を再開をするとともに、とても楽しい時間を皆様と共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こうした訪問には、駐横浜大韓民国総領事館の方々に一方ならぬお力添えをいただきました。改めて総領事館の皆様にも感謝をいたしております。また県内における地方議会の国際協力事例として、毎年横浜市内で開催されるコリアンマダンという日韓市民の交流イベントがあります。在日本大韓民国民団神奈川県地方本部の主催でありますが、当県議会日韓親善議員連盟も講演をし、活動を支援しております。このイベントでは、キョンギ道舞踊団によるステージ企画のほか、陶磁器作りやキムチ漬けの韓国文化体験ができたり、また韓国の伝統的な料理であるチヂミやタッカルビなどを味わうことのできる屋台が並んだり、地元市民にも非常に人気のある行事となっております。昨年は3年ぶりにコロナ禍以前の規模で開催をし、大盛況に終わりました。また昨年7月30日には、駐横浜大韓民国総領事館の主催で、韓日友好の道を走る神奈川韓日絆サイクリングという日本の聴覚障害者の皆様と一緒にサイクリングをするイベントが行われました。
聴覚障害者のオリンピックであるデフリンピック自転車競技の日本代表選手と、当時の駐横浜大韓民国総領事館の総領事や領事、在日本大韓民国民団神奈川の役員が参加をし、レースをいたしました。国籍が違う、また障害のある人、ない人が共に参加し、お互いの理解を深める、こうした取り組みを今後も進め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います。また、神奈川県議会には、日中友好を目的とする日中友好議員連盟や、日台友好を目的とする日台友好議員連盟といった国際交流を目的とする議員連盟が設立されています。私はこうした地域レベルでのさまざまな交流を国際情勢にかかわらず着実に積み重ねることこそが、より一層の相互理解と相互信頼関係を築くことにつながると確信をしています。今後も神奈川県議会の議員連盟の活動を通じて、地域間の交流を進めながら、お互いの理解をさらに深め、日韓両国をはじめとする各国との友好関係がより一層強固なものとなるよう、私も力を尽く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います。結びになりますが、本日のチェジュフォーラムの成功と、そしてインド太平洋地域のみならず、世界に平和と繁栄がもたらされることを記念をいたしまして、私の発表を終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가나가현 의회 시키다 히로아키 의원님께서 가나가현 의회 국제신선의원연맹 의원연구그룹을 활용한 지방의회 외교 활성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시키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주제 발표 시간은 마치고 바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지방의회 공공외교 사례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고 국내 지방의회 공공외교에 대한 강점과 개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왕루신 주제주 중국 총영사님이십니다.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도 지방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 차원의 외교 활동 정책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류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라고 그러면 이 교류를 통해서 그 실질적인 그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지방의회는 날로 더 큰 역할을 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의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방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국식 의회도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 중국식 의회도 날로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 의회 교류는 절대로 뭐 의원들의 그 외유성 방문이 아니고 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또 일종의 그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외교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그 의원들은 국민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 국민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그 의회로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의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의회는 절대로 개인이 아니라 일종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분과별로 그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의회도 뭐 7개 그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는 교류하는 대상을 보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도 다양한 형식을 통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외교는 그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기차를 이끄는 그 기관차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외국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 제주도 의회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경하 의장님이 그 한국의 지방의회 의장으로 최초로 그 중국을 방문 가다 왔습니다. 중국 섬서성에 가서 섬서성 지도자들과 광범한 교류를 했고요. 또는 1년에 협력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 바로 김 의장님이 방문하고 나서 제주시 농협의 조합장이 섬서성 가서 섬서성 농협과 1년의 그 협의서를 맺고 또 키위 협력 그 방안을 그 의논하고 앞으로도 그 양쪽의 그 키위 그 생산에 그 협력 갖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일종의 견인차에 그의 그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의장님의 그 방문을 통해서 섬서성은 중국의 내륙성입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가서 이 제주도의 특성, 이미지, 이 광범위 그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섬서성 지도자들이 이 제주도에 대한 이해를 더 한층 심화가 되고 또 앞으로 제주도와 더욱더 많은 분야의 교류를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오는 하반기에 제주도 다시 방문을 통해서 양쪽의 교류와 협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의회 교류는 절대로 그 일종의 일방적인 그런 형식이 아니라 양쪽에 그 호동할 수 있는 상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뭐 17개의 지방 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방의회는 중국의 지방의회와 더욱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 지방 교류와 협력을 더 정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노신 중국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는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 이치가 가츠히로 의원님이십니다. 아까 시키다 의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 가나가와현이 경기도하고 29년 정도 이제 그 교류를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그 의회 의장님이셨던 마키시마 의원님이신가요? 그분께서 그 2005년도에 그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각이 되었을 때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국가 간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었을 때일수록 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더 활발히 좀 그 유연하게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 가나가와현 의회가 어떤 공공외교 정책 그리고 활동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皆さん、여러분 안녕하세요。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神奈川県議会議員の市川和弘でございます。第18回のこのチェジュフォーラムにお招きを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私はチェジュに来るのが初めてでありましてですね、本当にこうした皆様方の前でですね発表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本当に光栄に思うところであります。ちょっと初めてでございますので、少し私が来たこの神奈川県の藤沢市についても少しだけ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私は神奈川県の藤沢市から参りましたが、この藤沢市もですね、チェジュと同じようにこの豊かな海水浴場、私どもはブルーフラッグ国際認証を持った海水浴場を有して、そして江ノ島という観光地をあるそういうところから参りました。韓国からも江ノ島においでをいただく方が本当に多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し、また今王総領事からもお話がございまして、中国の作曲家でありますこの義勇軍行進曲を作曲をされたニエアルさんが私どものこの藤沢の海岸で遊泳中に亡くなってしまった。それを藤沢の市民が悼んで記念碑を作って毎年1回祀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もありますので、ご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ぜひ神奈川にお越しの際には藤沢にもお越しを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して今式田博明議員からもこの韓日議連日韓議連の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神奈川県とこのキョンギ道は1990年当時の県知事でありました長洲知事を団長とするこの訪問団がキョンギ道を訪問し、そして友好提携協定書を調印してからその交流が始まったわけでありまして、先ほどこの間さまざまな交流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本当に私たちも皆様方をお迎えをする中で貴重な意見交換も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し、そして皆さん方からのお話を聞く中でその文化だとかそうした皆様方の考えだとか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しっかりとお聞きをすることができる。私外交という言葉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交流外交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が、やっぱりまずお互いの地域や国の文化というものをまずしっかりと我々地方議員が理解をすることが大事な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て、で私たちもこの韓日友好議員連盟の中でさまざまな活動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そして今先生からも牧島先生のお話がございました。日韓友好議員連盟が発足をしさまざまな活動を繰り返し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私は牧島会長が会長に就任をしてからですね、さらにそうした活動が進化をし、そして交流がもたらされ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先ほど式田議員からもお話がございました。特に私が本当に印象に残っておりますのは先日行われましたこの韓日のこの自転車交流です。総領事や領事の皆さんと一生会社の皆さんが一緒になってサイクリングをする、地域の皆さんを巻き込んだそうしたイベントでありました。実はそのセレモニーの時にですね、私の娘も大役を仰せつかりまして、そうしたそのセレモニーの一つが、領事が帰任をする韓国に帰られるといった行事でありましたから、その時に私の娘もですね大役をいただきまして、その韓国の文化あるいはその韓国語を大学で学んでいたものですから、本人の口からですね長い間この韓国と日本の交流に尽力を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に戻られても健康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そして私も将来韓国とそして日本の架け橋となるように頑張りますといったことをご挨拶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で私この時感じましたのが、やっぱりその議員連盟がですねお互いの町に行き来をしながらそうした活動を繰り返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本当に大切だと思います。信頼関係を高めていくためには本当に大事な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ただ私たちも地方議員でございますから、やっぱりそこから先のですね地域の皆さんあるいはこの若い世代の方々にですね
そうした私たちの活動関係というものをしっかりと理解をするように努力をすること、そして引き継ぐように努力をしていかなければですね、この関係というものがなかなか続いていかないということを今思っています。神奈川県もですね、33の島地があります。それ33の島地それぞれにですね、姉妹提携都市だとか友好関係を結んでいる都市があります。今日テーマになっているそうした市町村33の市町村がそれぞれにその活動を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神奈川県がしっかりと支えてサポートをしていくっていう体制をしていくことがですね、テーマにあるような、あるいは議員外交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し、そのためにはですね、しっかりとこの顔の見える関係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冒頭私も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例えば藤沢市とこのチェジュは海水浴場でもつながっている。そして、このチェジュに来たときに、韓国の皆さんのこの大好きな人気アニメとしてスラムダンクっていうのがあってですね、実はこうしたことについても、私たちのこの藤沢にその舞台があるという。ですから、共通をする資源だとか共感をするそうしたアニメだとか、こ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捉まえながら各市町とそれぞれの市町が、しっかりとこの信頼関係を担っていくといったようなこの外交をですね、どう作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が私は大変重要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し、ぜひ今日はそうした皆様方の意見も聞きながらですね、そうしたことを神奈川に戻ってどういう形がいいのかというものを日韓親善議員連盟の皆さん方と一緒になってですね、考え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いずれにいたしましても、今日のチェジュフォーラムがですね、私たちにとっても本当に勉強になる大変素晴らしいフォーラムだと思っておりますし、それを持ち帰ってさらなるこの韓日の友好につなげられるように、私も地方議員としてのこの責任、そして役割、これをしっかり果た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私の報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이지가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는 김영수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한국동북아학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023년 제1회 지방외교포럼을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방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만이 갖고 있는 외교활동의 강점과 이를 활용한 보다 전략적인 외교활동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재직하고 있는 김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신 우리 가나간의 두 의원님, 또 비행기가 올지 안 올지 몰라가지고 애쓰셨던 우리 전남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공공외교의 장입니다. 아마 이걸 과감하게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김경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중적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외교라는 용어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플로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공기관이 하는 외교를 말한가 보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문식으로는 퍼블릭이라는 용어를 번역해서 이제 공공으로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교류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라는 관점보다는 상대국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의 매력을 알려서 그들에게 우리를 매료시킬 수,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가 매력적인 지역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외교,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공간은 공공외교의 하나의 시작이다, 또 뭐 하나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하는 고유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국방과 외교입니다. 한데 왜 지방이 또 왜 외교를 하는 거니? 이게 이제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정확하게 국방과 외교는 국가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방에서 무슨 외교를 하느냐라는 법률적 충돌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한데 이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원래 이제
서구에서는 1960년대 길거나 학자에서 처음 출발하긴 했는데 이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활 속에 익숙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국가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한데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우리의 외교 정책이 잘못되졌다라는 맥락에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조셉 나이에서 다시 부각시키게 됐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공공외교라는 게 문화외교라는 용어를 쭉 써왔다가 2006년 공공외교 원년 이렇게 시작해서 2016년 공공외교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공공외교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외교 주체로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다 보니까 5년 단위로 공공외교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제 2차 계획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외교가 지역의 업무가 됐습니다. 한데 막상 지방에 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전문가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지방의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과거 지자법도 그렇게 사용했고요. 이 국제교류협력하고 공공외교가 어떻게 다르냐 해서 이제 현장에서 막 혼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겪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외교법 시행일에 현장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동북아과의 거대 국가들, 세계 전략을 한 번쯤은 꾸려보았던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클레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공공외교를 아주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해외 사무소를 개척해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좀 우리와 정치 체제가 달라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국가 한파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학당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써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 파워 관점보다는 샤프 파워 개념이 좀 강화돼서 조금 이제 충돌이 내지로 있는 것 같고, 각국에서 각국의 소프트 파워를 측정할 때 한 20개 국간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늘 한 6위에서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한국이 한 20위권 안에 16위에서 10위권 전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중국이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군사력 또는 강한 국력 사이에서 소프트 파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 공공외교는 단순히 문화적 힘이나 또 이와 같은 공공외교 요소를 가지고만 설명될 수 없는 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도는 피스 아일랜드라는 용어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평화의 섬 제주로서 꾸준히 이름을 구축해 가고 있고, 바로 제주도 하면 평화라는 이름을 갖게 만드는 것 이 자체가 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올레길이 수출된 건 아십니까? 한일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올레길을 가장 먼저 가져간 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올레길이 있고 지금 몽골에도 올레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주도 곳곳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공공외교 이름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언론사하고 저희 학회가 공동으로 한국 지방 외교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외교 포럼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해봤는데 굉장히 반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방 시대가 왔고 이제 지방도 독자적인 외교로 가야 된다 해서 이슈가 뭐냐면 지방 외교법을 제정해 달라, 중앙정부에. 여기 이제 행안부 담당자는 또 참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공공외교라는 개념 안에 중앙에는 공공외교법이 있고 또 국제문화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공공외교를 위한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교입니다. 이게 공공외 정책적 사례이고 그게 이제 이 예산을 통해서 세종학당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마 제주도도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5대2 사업이 있죠. 이것도 외교입니다. 큰 맥락에서는요. 한데 지방에서 해야 되는 이 외교의 목적이 어디 있냐를 쭉 서베이를
보았더니 대다수 실무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효과적이고 목표치는 뭐냐? 약 27% 정도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공공외교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공외교 방법이 뭐냐? 또 지방외교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제일 큰 게 청소년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서 교류하는,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오늘 일본에 오신 두 손님을 초청했는데 일본에서는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Z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교사가 되는, 영어 교사가 되거나 프랑스 교사가 되면서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이 Z 프로그램이 그 Z 프로그램을 끝낸 졸업생들까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일본을 상징하는 외교관이 되고, 그들이 일본을 알게 되는 지일파가 되듯이, 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의 지안파로 만들어내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외교관이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공공외교 가야 될 미래지향적 방향 굉장히 가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의회의 관점에서는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아직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륙법 체제 국가다 보니까 국가의 법률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국제 문화 교류 관련된 지원 조례라든지 국제 원조 개발 관련된 지원 조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공외교법이 시행되면서 아마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경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전문가가 오셨는데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강원도가 이제 딱 2개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도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중앙법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지방 조례를 남선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역 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좀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의 특성을 갖다 보니 중앙에 있는 부처와 달리 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련된 좀 외교 관련된 조례들을 좀 통일해서 통합적으로 좀 관리해서 분명하게 예산으로 좀 명시해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예산 부족 문제, 그다음에 지속성의 문제, 늘 뭐 그때그때 단체장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자꾸 외교 대상이 바뀌거나 성격이 바뀌더라,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확고하게 외교 개념을 가져주시고 이런 외교 개념 속에서 예산을 명확하게 배정해 준다면 이미 그 자체가 공공외교를 원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는,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약 1,600건에서 1,800건 정도의 자매 우호 협력을 맺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41%만 자매 결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호 협력입니다. 약 59% 정도가요. 그런 점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노동력의 부족 문제,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 다문화인구가 유입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민정책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민국이 없습니다. 일본도 노동력을 위해서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뭐 사회적으로 핫 이슈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 관련된 문제나 탄소 중립 문제 등이 이제 글로벌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후에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권이 제주도를 매개 살릴 수 있는 길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발칙하게 그런 상상력도 가져봅니다. 멀지 않은 미래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전략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제주라는, 평화의 섬 제주라는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문화 정체성에 기반을 둔 그런 매력적인 외교적 요소를 발굴해내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충분히 제주도는 제주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외교와 또 의회 외교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과 제도적인 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의회에서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평화의 섬 제주라는 거대한 플랜이 또 완성되어 갈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제주라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 확충이라는 현실적 이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가변적이긴 하지만 길게 이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면 분명히 공공외교 전략은 성공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이미 충분히 제주도는 이와 같은 공공외교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미 훈련된 자치단체로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정교해지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한번 좀 피드백해서 평가해서 다시 재구성한다면 성공적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는 지방의발전연구원 신원득 이사님이십니다. 신 이사님께서는 경기연구원의 의정연구센터장으로 재직을 하셨었고요. 지난 2016년에는 지방의 공공외교의 한계 및 개선 방안 탐색이라고 하는 그 연구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기초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의 발전연구원에 있는 신원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방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016년도에 지방의회 공공외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7년 후에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너무 흥분되고 기쁩니다. 지방의회의 공공외교라는 말 자체가 금방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하는 외교지 무슨 지방에서 외교를 하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돼 있어요. 보면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외국과의 조약이나 비전 같은 경우는 국회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 외교라는 외교 단어 자체가 상정된 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정부와 정부 간의 관계하는 외교가 소위 말해 전통적 외교라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국제법상에서 나오는 그런 외교가 아니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인터넷이나 SNS 상에 통해 가지고 주민과 주민 간의 관계도 외교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타 도시국가의 도시지방자치와의 교류 협력은 물론이고 이제는 자 그렇다 그러면 의회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오늘 지방 의회 중에서 제주도 의회가 상당히 선구자적으로 이런 공공외교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전략을 펴나가게 돼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지방의회는 과연 의회라는 이런 개념 속에 틈새 안에 들어갈 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16년도에 공공외교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교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책자가 발간됩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 의회에서는 제주도청에서 이렇게 국제교류라든지 공공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집대성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평가한 적이 있는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의회의 책무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안에 제7호에 국제교류라는 사무가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외국과의 국제교류라든지 또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들어가 되어 있고요. 또 제15조에 보면 지방의 의결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타 외국과의 교류하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기관인 제주도청에서 하는 국제교류라든지 공공외교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보고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방의회도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서 지방 공공외교에 나서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당위성이 있다 그러면 지방에서 하는 공공외교가 과연 그런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장점이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편의성.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에서 하는 공공외교는 별로 돈이 안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와의 그 국제법에서 다른 규범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관리라든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엄격하고 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는 굉장히 편의성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국가와 간의 뭐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서 그 일본 가나코와 현의 시키마 히로야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 축제라든지 뭐 김치 단계라든지 또 장애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다양성이 발견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앞서 우리 몇 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냉각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독도 때문에 뭐 냉각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교류가 어려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거와 관계없이 국제적 정세나 국가 간의 정치적 어떤 문제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중국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드 배치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외교는 이 국가 전통적인 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 국가가 이렇게 하는 너희들 말을 안 따라?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편의하고 편의성도 그다음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외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제적 정세라든지 정치적 이런 뭐 갈등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시키다 히로야키 의원께서 음식이라든지 뭐 무용 공연 아주 좋은 사례를 많이 드셨는데요. 이런 것은 저는 우리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외교라는 게 정부와 정부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회의 그 외교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뭐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은 이때까지 국가가 아니고 지방의회나 혹은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우리가 지방 그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교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공무상 국외로 나가는 출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무국외 출장에 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냥 공무 출장 가가지고 외교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도 의회도 그렇고 경기도 의회도 그렇고 지금 조례에 만든 거 보면 그 공공외교라는 그 정의에 보면 소위 말해서 아웃바운드 나가는 방문 외교, 인바운드 들어오는 초청 외교 이런 게 다 이게 같은 외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때까지 보는 공무국외 출장으로서의 교류 협력으로 한정돼서는 보면 안 된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그 이때까지 아주 제가 그 옛날에 그 의원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의원 외교에 대한 그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야 하는 분이 60%가 넘습니다. 의원 외교에 대해서 이게 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분은 5%도 안 돼요. 그만큼 그 의원 외교에 대한 아직 감각이 무뎌져 있고 주로 이제 그 공무국외 출장으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의원님들 많이 그 신문지상에 나타나오지만은 뭐 지방원들 해외 나가가지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뭐 가끔 보도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저는 이 한정된 틀 안에서 해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요. 특히 프로그램 자체가 가면 프로그램 자체 굉장히 그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간 방문을 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 현지에 가서 출장 가서 보고 담당자하고 의견 교환하고 거기에 이제 끝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 자체를 아주 그 틀을 싹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또 무슨 제약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를 하려 그러면 의원님들로 해외 나가서 적극적인 하나의 그 대표자의 개념으로 하려 그러면 가장 제약적인 요소이
예산입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 그 해외 출장 여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가서 진짜 선진국에 가서 견학하고 선진국 지도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담도 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자체가.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딱 모시고 바뀌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 여기에 대한 부대 인력도 없어요. 오늘 같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좋은 이렇게 토론도 할지만은 자 이런 걸 준비하려 그러면 그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서로 그 레터를 띄우고 서신 띄우고 또 이렇게 공문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담하는 인력이 제주도에 있을까요? 나는 제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도 서울, 경기 뭐 이렇게 좀 큰 도시에서도 보면 전담 인력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보면 의전하는 거에 이걸 하려 그러면 통역도 해야 되고 또 그 번역도 해가지고 보내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걸 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조직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진짜 공공개교의 주체라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해봤는데 크게 저는 4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전통적인 그 공무국의 출장에 관한 개념 자체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방문회계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외교, 초청 외교, 뭐 인바운드 이런 여러 가지 이걸 다 정의해놓고 여기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지금 공공외교법에서는 우리 의회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외교법에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거 양소리밖에 뭡니까? 집행기관도 있고 의결기관 어디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번 그 외교부하고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외교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그 외교라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방의회가 무슨 외교를 하나? 아주 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방의회 스스로 조례도 만들고 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집행기관에 만드는 그 책자를 그것도 뭡니까 보고도 받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런 그 틀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까지 하던 지방 정부 혼자서만 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공외교의 그 정의 자체가 이제 정부와 정부, 기관과 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 이런 공공외교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과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민간과의 그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에 아까 민단에 가서 그 무용단 공연도 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들만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다른 민간과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서 외교 성과도 거두고 또 경제적인 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치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국가 정 집행기관 그다음에 의회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의회가 어떻게 좀 더 선두주자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지방자치단체 외교라는 것은 주로 뭐 제주지사나 뭐 경기지사나 이런 해외 가가지고 뭡니까 뭐 교류 협정 맺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가서 그 체결하고 뭐 이런 것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속담으로 표현하면 따라가서 그런 것을 끊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의장단이라든지 친선 명문 좋고 또 상임위원회 좋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옛날에 연구원 있을 때 보면 의회에서 예컨대 제주 연구원하고 이렇게 맺거나 또 산하단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정해가지고 이런 것을 선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진정한 지방의회가 공공외교의 주체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시간적 제약도 있고 또 다른 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뭐 이런 걸 하려면 치밀한 그 프로그램하고 또 앞서 말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다음에 자치법규도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저는 뭐 순간 때때마다 만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보면 중기, 단기 뭐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세밀하게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국가 이거 앞서 말한 전통적인 외교를 넘어서서 아주 훌륭한 우리가 외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고 오늘 이런 그 제주도에서 이런 좋은 그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십니다. 앞서서 우리 중국, 일본 그리고 그 국내의 그 지방의 외교활동 중요성 그리고 그 개선과제 이런 것들 들으셨는데요. 우리 제주도의 공공외교 방향 그리고 향후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철남 의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얘기를 드려서 굳이 제가 말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회 입장에서 이 주제만 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방의회 공공외교 모델 발굴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을 잘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신선한 측면, 뭐 필요성, 중요성 전부 다 인정하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방의회 외교 활동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수님도 일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지방의회 외교 활동은 단순한 해외 시찰이나 상호 방문 초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는 의회 중심 외교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위축되어 왔다. 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유튜브가 저희를 쫓아다니며 촬영할 정도로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공공외교관 형태, 그러니까 국가든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외교활동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민이익이 최우선의 원칙을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뭐 대법원이 국가사무겠지만 지방에서의 이 역할, 의회에서의 외교 활동, 공공외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의회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잡혀 있는 게 의원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전남에서 공공외교 조례가 3군데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조례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 우리 제주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의장님이 되신 이후에 작년 올해 해서 한 2000년 1회, 2001년 2회, 2002년 4회, 올해 이미 4회, 초청까지 하면 2회 추가. 앞으로 하반기에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고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거의 부족 등으로 아마 예산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의장이 못 나가실 거예요. 제가 조례를 만들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만약에 오셨는데 조례에 동의를 해주시면 의장님이 아마 대표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가 좀 더 체계적인
그리고 좀 더 전략적인 외교 활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측면, 그리고 초청하는 활동도 있지만 초청협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담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서 조례를 좀 살펴봐서 아까 서울시, 부산시, 전남 의원 외교 조례 제정된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을 봤는데 의원 외교협의회나 의원 연맹이나 의원 친선협의회라는 명칭으로 구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 중앙에서 한일 의원연맹이나 한중 의원연맹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걸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런 여건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제주 역시 우리 어떤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제주 입장에서 우리 의회의 폭넓은 외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각 지방의회 차원이 어떤 의원 외교의 철학과 원칙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표현으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철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지정 토론은 끝내고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 그리고 발표자 분들께서 미처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도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저는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지방 수준의 공공외교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외교나 국방은 국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방 외교라고 하는 게 좀 낯선 단어였는데 오늘 쭉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이제 통합형 정부를 가지고 있는 일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 대립형 정부 모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지방 수준에서도 뭔가 다른 모형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부가 집행부끼리의 교류라고 하는 것으로 모형을 가져간다면 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민간외교를 이끄는 공공 부분의 다른 모형을 오히려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현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또 저희들처럼 이 강단에 있는 사람사의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제가 김해긴가입니다. 이제 김해시에서요. 제 뿌리로 올라가면 할머니가 인도 공주셔요. 허항옥이시죠.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도가 이 허항옥의 고향인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하고 자매결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허항옥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를 인도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한데 재밌는 건 갑자기 인도 김해에 간디 공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갑자기 컨셉이 안 맞다. 그러니까 김수로 왕과 김해허씨라는 이 허항옥 사이에 어떤 특성에 기초해서 교류 협력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간디 선생이 들어오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그쪽 지역에서 간디상을 만들어줬대요. 흉상을. 그러니까 교류 도시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유명한 간디 흉상을 어디 구청에다 놓을 수도 없고 시청에다 놓을 수도 없고 해서 공원을 만들고 최대한 이용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류하는 상대국도 정보가 부족하고 우리도 정보가 부족한 거거든요.
결국은 상호 간의 정보의 교환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잘된 외교인데도 가끔씩 흠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흠집이 남게 되는 사례들이 간혹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공공외교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지역사회의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어느 국가든 외교란 이름 안에는 국익이 전제되지 않은 외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외교도 지역의 이익이 대전제 조건이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웃음을 지어주면서 사랑해 라고 하고 우리 매력적이지 않니? 라고 유혹해내는 외교인데 그 왜 유혹하느냐?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제주는 무엇으로 유혹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의한 외교가 아니라 해외의 수요를 먼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글로벌한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안해주는 외교를 만들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근데 그동안 대부분 우리 지역의 외교들은 지역사회 필요에 의해서 또는 대부분 가장 많이 협력이 이루어진 국가가 중국입니다. 한 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일본하고 맺어진 게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거의 한 65%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거리적 제약이라든지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최근 확대돼 가고 있고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 인구의 등장이나 결혼 이주 여성의 등장 이런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제안이나 또는 그들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외교가 활용됐다. 라고 봐도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이런 걸 좀 극복하고 우리가 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제주라는 어떤 성격 그리고 제주가 가야 될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먼저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외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은 좀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한번 좀 첨언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나중에 그 식사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그 시간 제약상 여기서 이제 자유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어떠셨습니까?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그 오늘 주제가 굉장히 그 지방 외교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외교적 활동에 대한 어떤 전문성,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길러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이런 것들과의 국제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경제, 문화, 관광 이런 거 다양한 협력을 이끄는 의회의 자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모델 이런 요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로 제안된 지방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능동적인 공공외교를 통해서 지자체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